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교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기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출 공부에 대해서 막막함과 그리고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회독을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합격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뭐 기출 회독을 10번 했다. 나는 15번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얼마나 기출 회독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각 과목별로 기출 회독을 5번 이상을 한 과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독을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독을 한 이후에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 번 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독의 양보다 회독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회독법, 회독의 질을 높이는 회독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출 회독을 어떻게 하면 질 좋게 할 수 있는지, 기출 회독을 많은 회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의 공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기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기출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 공부가 중요한 2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광범위한 공무원 공부의 분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표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을 문장의 형태가 아닌 문제의 형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볼 때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우리의 주장을 적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객관식 문제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고, 이 객관식은 어떠한 길게 문장으로 된 문제들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매우 컴팩트하게 굉장히 절제된 그러한 문제의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출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러한 형태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6단계로 단기왕 기출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출문제집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출문제는 크게 2가지 형태의 문제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그 순서대로, 그 단원의 순서대로 문제가 이루어진 문제집이 바로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전에 기출되었던 그 문제 형태 그대로,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2021년 국가직 국사 문제, 2020년
뭐 지방직 국어 문제, 뭐 이러한 식으로 연도별로 엮어져 있는 또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도별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기출 공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단계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기출 공부의 목적이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한다, 나는 기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본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공부한다 라는 개념이 이 기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그 순서 그대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처음에 기출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꼭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 공부의 두 번째 단계는 단원별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셔야 합니다. 단원별 기출 문제집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단원별로, 파트별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쭉 한번 살펴보면 어떤 파트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에서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구나,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할 때 좀 더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출 문제집을 풀 때, 기출 공부를 할 때뿐만 아니라 필기노트라든지 기본서를 회독할 때에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기출문제집을,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조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문제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집은 제가 직접 풀었던 한국사 기출문제집입니다. 제가 이 기출문제집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기출문제집을 봤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집에 밑줄을 그었고 그리고 체크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근대 국가 수립운동, 그리고 근대 국가 수립운동에서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되는 이 챕터를 제가 기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조건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쭉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면서 과연 어느 소단원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소단원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나 그리고 다른 뭐 필기노트나 다른 기본서 회독을 할 때에도 이 동학농민운동을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바로 풀지 마시고 이 소단원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가, 이제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동학 농민운동의 전체적인 흐름,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처음에 무작정 풀지 마시고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쭉 문제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지를 내가 시각적으로 조금 파악을 하고 그리고 표시까지 하면 다음에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기본서를 공부했을 때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단 이때 여러분들은 답에 체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출문제집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답이 선택되고 답이 체크되지 않는 그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크게 좌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본 강의를 듣기 위해서 2달, 3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이것이 안 풀리지? 이 문제집을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는 좌절 가운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다 그렇게 그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강의 가운데에서 긴 설명과 문장으로 된 그 내용들이 정말 컴팩트한 객관식의 문제로 그것이 변신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조금 변신하여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용은 분명히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마치 처음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 좌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풀긴 푸는데 다 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채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점을 해도 어차피 다 틀리게 채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채점을 한 것을 나중에 보게 되면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빠서 공부를 하기 싫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때에는 채점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채점은 나중에 조금 이 기출문제가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또 문제가 잘 풀릴 때 채점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한번 문제를 푸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대충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단계를 이 세 번째 단계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서 내가 기본 강의를 들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개념과 그리고 문장으로 만났던 그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처음부터 문제가 잘 풀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내가 기본 강의를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이 기출문제를 기본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집중해서 보셔야 하고 정말 문제를 한번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 기출 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네 번째 단계가 그래서 중요한데, 마치 이 기출문제집을 기본서 풀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풀리지 않을 경우, 그리고 푼 경우에 바로 또 답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왜 이 보기를 선택했고, 그런데 왜 이것은 답이 아니고 이것이 답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보면은 문제와 그리고 정답과 해설이 뭐 같은 페이지 혹은 아랫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문제집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집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서처럼 그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안 풀릴 경우에는 바로 저는 이제 해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설을 보고 내가 그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저는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기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문제와 이 해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는 기출 공부를 하는 동시에 이제 기본 강의, 기본서를 회독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설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해설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표들도 정말 열심히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출 공부를 할 때에는 처음에 열심히 문제를 한번 풀려고 노력은 하지만 문제가 잘 안 풀릴 경우에는 해설을 정말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해설을 보실 때 정말 중요한 날짜나 그리고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막 빠른 속도로 해독을 하실 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여기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1번의 답이 4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키워드가 무엇이고 이 보기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까지, 그 부분까지 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조금 표시를, 중요한 키워드에 조금 표시를 해둔다면 그것들을 회독하면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답만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정말 회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문제를 정말 제대로 풀면서 이제 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채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뭐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고서는 틀린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채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용이 익숙해진 다음에 채점을 했기 때문에 저의 문제집을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문제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를 풀 때에는 최대한 문제에는 답을 체크하지 않고 끝까지 깨끗한 가운데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출 공부를 할 때 이 네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출 공부는 기본서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단계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단계를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도 꼼꼼히 읽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저는 거의 모든 해설을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꼼꼼하게 읽었을 때 제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기본서를 계속 해독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윗부분에서는 그 기본서의 그 내용을 문제로 만나고, 그리고 아랫부분 해설 부분에서는 기본서를 다시 한번 회독하는 효과, 바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회독은 제가 정말 절대적인 회독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회독의 그 수 안에서 저는 정말 자잘한 여러 번의 회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기출문제집을 정말 기본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합격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계를 한 이후에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위 문제를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이 기출문제집을 푸시는 것입니다. 앞에 네 번째 단계를 두 번이나 한 세 번 정도 회독을 한 이후에 이제 이 기출문제를 정말 문제 풀듯이 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답은 잘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끝까지 회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답을 체크해버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의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이 아닌 다른 보기도 봐야 되는데,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답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보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문제에는 답을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문제에 있는 키워드, 보기에 있는 키워드, 그리고 해설에 있는 키워드를 조금 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표시를 한다면 좀 더 공부하는 데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 네 번째 단계를 정말 잘 거친 여러분들은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이 기출 회독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꾸 틀리는 문제에는 조금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회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하지 않았던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푸는 것이 바로 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푸는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정말 기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기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이 제대로 했다라는 것은 답이 기억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이 순발력 있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공부한 단원 그대로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한국사를 예를 들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가장 최근 근현대사까지 그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하지만 연도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작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각각의 시대를 우리가 순발력 있게 생각하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통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거의 막판에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풀었을 때 한국사는 한 90점 정도 평균이 나왔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한 80점 이상은 꾸준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6단계로 기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다회독을 하면서 기출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질 좋고 밀도 있는 기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단기항 기출 공부 6단계를 거쳐서 그러한 좋은 결과를 또 얻게 됐고, 또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 공부는 기출 문제집을 기출 문제를 푸는 그런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기출 문제집을 기본서처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바로 그러한 시간이 기출 공부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출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 이론을 문제 형식으로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익히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기왕 기출공부법의 핵심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